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이죠. 토지보상법의 20조부터 시작해서 26조, 28조, 34조, 50조, 51조, 83조, 84조, 85조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만 형식적 당사자성을 익숙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 필기 노트, 판서 노트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공법상의 재산상 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보상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토지 수용 재결 내용 안에 그 손실 보상금이 1억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측에서 이거 너무 적지 않습니까? 2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와 같이 그것이 처분이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법원은 무엇밖에 못합니까? 그 보상금의 금액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위법하다 라고 판단했을 때 그냥 취소하는 판결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취소 판결 나오고 나서 1억 1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걸 가지고 저한테 진짜로 1억 1원을 결정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야 기억에 남잖아요. 그죠? 1억 1원을 주관식 시험이라고 답안지에 쓸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억 1원이 나왔을 때 또 이제 거기에 불복해 또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 판결 받으면 1억 2원 이렇게 해서 1년에 1원씩 버는 거죠. 1년에 1원씩 그냥 일을 하고 만다. 그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끝나질 않아요. 끝나지 않고 1578년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무한반복 게임을 막고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의 소송을 통해서 그 보상금을 확정 지어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적 당사자성으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렇게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재산상 분쟁 관련돼서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관련돼서 시기를 3개로 나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기를 이렇게 3개로 나누도록 합니다. 지금이 이제 3번째죠. 토지보상법 여기고 이전에 토지수용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밑에 보시다시피.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던 시절이 있었고, 2002년도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토지보상법으로 통합이 되어버렸죠. 구법 당시에, 토지수용법 당시에 첫 번째 일시기,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참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취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극복을 하려고 이 구법의 토지수용법 당시에도 이 보상금, 이제 토지 소유자가 지금 다투는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증액 청구 소송이 이번 시기에도 도입이 된 바는 있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냐?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이 시기하고 3시기 사이, 3시기 사이에도 어마무시한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뀐 것도 엄청난 변화지만은 여기서도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도 알아야 되냐? 아니, 이걸 더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더 알아야 됩니다. 문제로 나오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은 간단히 짚는 정도고, 이 2시기하고 3시기 사이의 차이, 이 2시기와 3시기 사이의 차이, 오히려 이쪽에 집중해서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1시기, 2시기, 3시기를 다 알아야만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시고요. 소송경제 효율성. 재판을 계속 소송을 반복할 수 없는 것이고, 빨리 해결하려면 분쟁의 이례적 해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러한 이제 보상금 증액 청구송이라는 게 인정된다 말씀을 드렸죠. 좋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비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네, 간단하게 어저께 봤던 내용 보시고요. 몇 조부터 시작했죠? 20조부터 시작했죠? 네, 특허였습니다. 사업인정 특허였습니다. 19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용 수용권과 공용 사용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업시행자한테 이런 게 인정이 되는데, 이런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그럼 어떨 때 인정되냐? 사업시행자가 돼야죠. 그쵸? 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된다.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이 공익사업이, 이것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익사업인 거 어떻게 확인받냐? 네, 그거는 모르셔도 돼요. 행정법 강론 파트에 가면 저 위에, 여기 이게 있어요. 4조, 공익사업. 이런 것이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익사업이다. 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행정법 강론에 가게 되면, 이 1호부터 8호까지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네, 20조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공용수용권과 사용권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엇을 통해서? 사업인정을 통해서. 이렇게 권리를 설정하게 되니까, 이 사업인정은 바로, 특허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26조에 보게 되면, 협의 절차를 거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 수용인이라는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 행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기 전에 먼저 이 당사자인 사업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먼저 좀 만나라는 거예요. 그쵸? 네,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라는 거죠. 네,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협의 절차를 거치라고 했는데, 근데 요 협의가 되면 좋은데요. 협의가 안 되면, 불성립을 하게 되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근데 요럴 때 이제 국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게 토지수용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위에서 이제 사업 인정 받고 고시되면 효력 발생하고 그때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합니다. 네, 우리 근로기준법 보시면요. 이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 사용자한테 구제 명령이라는 처분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죠.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3개월이라는 제척 기간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영업허가 같은 거, 건축허가 같은 거 신청할 때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쵸? 특별히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없는데 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28조에 이렇게 3개월이라는 제척 기간 있잖아요. 그럼 저 때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신청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네. 오 대박. 네, 1년 이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재결의 신청은 수용 재결이라는 처분을 신청하는 거라고 했죠. 말만 재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신에게 필요한 처분을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의 제척 기간이 이렇게 1년이 있는 겁니다. 1년. 이거 지나면 뭐가 되겠어요? 신청권이 소멸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조로 가시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이렇게 서면으로 하게 되는데 50조에서 그 재결의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기억하라고요?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다. 네, 이 1호, 남의 3호, 네, 요거는 이제 ETC, 기타 등등등이고 1호와 3호와 같이 수용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2호와 같이 보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50조에 보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51조 가시게 되면 51조에서 중토위가 관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처분청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처분청이 되는 경우는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사업 시행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둘 이상의 양다리 걸칠 때 이거죠. 양다리 걸칠 때 그 다음에 요거 빼고 나머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청이 됩니다. 얘가 관장을 한다.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처분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복해야 되겠죠. 여기 뭔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 수용 재결 내용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보상 재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 쪽에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 쪽에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라고 한다면은
왜 이만큼만 수용하게 해줍니까? 더 넓혀주세요?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면 더 좁혀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라고 한다면 보상금을 거꾸로 줄여주세요.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면 보상금을 늘려주세요. 예, 이런 요구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용재결과 보상재결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양쪽에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조. 종합토지수용의 34조에 따른 재결이든 2항, 지방토지수용의 34조에 따른 재결이든 이의가 있는 자. 이의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불복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종합토지수용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수용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요 이의 신청은 뭐라고 했죠? 이거는 이의 신청이 아니고 행정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인 이의 신청, 부진정 이의 신청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선 재결이라고 되어 있어도 재결이 아니고 처분이고, 여기선 이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의 신청이 아니고 행정심판이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의 신청 30일입니다. 요건 심판 청구 기간. 항상 이렇게 개별법에서 불복 기간을 정하게 되면요, 심판 쪽의 청구 기간이든 소송 쪽의 제소 기간이든 이렇게 불복 기간을 정하게 되면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있는 일반법에 있는 일반 청구기간, 일반 제소기간보다 같거나 짧아요. 더 길어지진 않습니다. 길어지진 않아요. 원래 우리 90일이잖아요. 심판 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에는 90일이잖아요. 이거 짧아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은, 요게 이제 이의 재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의 재결.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요게 이제 재결 처분이에요. 여기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중앙토지수용에 83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행정심판이니까 부당 포함될 수 있겠죠.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요거는 이제 수용재결 부분에 대한 불복이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행정심판이요. 이의 신청계. 그 다음에 이제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심판이니까 이제 적극적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상금액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5조 행정소송, 이게 뭐 제일 중요하죠. 지금 결국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부터 이거 중요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34조에 따른 재결, 저게 처분이에요. 그죠? 처분이죠? 처분인데, 여기에 불복할 때에는 그 재결서, 처분서죠? 받고 90일 안에 소를 재결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뭘 느끼십니까? 뭐, 약간 아쉬운, 법문헌, 표현이 좀 있기는 한데,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시면은, 중간에, 이의 신청이라는 행정심판 안 거치고 이 처분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9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느껴지는 게 재결주의 아니구나. 왜 갑자기 뜬금없는 재결주의야? 네, 맞아요. 뭐 상당히 뜬금없죠. 뜬금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법에 재결주의 규정이 있었어요. 재결주의 규정. 그러니까 저 이의 신청 먼저 제기하고 그 재결에 이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뭐였다고?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였다고. 근데 지금 법을 보면요, 처분에 대해서 90일 안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재결주의가 될 수가 없죠. 재결주의가 깨졌다는 거예요. 재결주의가. 법 개정을 통해서 재결주의가 이렇게 깨졌고요. 그 다음에 재결주의가 깨졌다는 것은 뭐가 깨졌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전치주의가 깨졌다는 거죠. 전치주의도 동시에 깨지죠. 재결주의 때문에 전치주의가 도출되는 것이니까 재결주의를 이렇게 깨뜨려 버리게 되면 전치주의도 같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결주의가 깨지면 어디로 넘어가요? 원처분 중심주의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필요주의가 깨지면 어디로 넘어가요? 임의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 표현 진짜 중요한 거야.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이다.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저게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서
재결주의가 깨지고 원처분 중심주의로 전환됐구나. 필요주의가 깨지고 임의주의로 전환됐구나.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 이건 진짜 재결서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결주의가 깨졌으니까 이렇게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를 제기할 때, 이때 뭐 적용해야 돼요?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해야죠. 원처분 중심주의. 오케이? 네, 그래서 재결의 고의한 위법. 여기서 무슨 재결? 이의 재결. 알겠죠? 이의 재결에 대해서 다투려고 한다면 고의한 위법을 주장할 때만 이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즉 수용 재결의 위법을 주장할 때는 그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문제로. 이 질문이. 네. 이따가 필재필 격일증. 네. 필재필 격일증. 이 두 문자 하나면 다 끝나요. 필재필 격일증. 네, 필재필 격일증. 반드시, 그리고 다시 반드시. 이게 뭐야? 그쵸? 네. 반드시, 그리고 다시 반드시. 필재필. 네. 격일증. 네. 격일로는, 최소한 격일로는 반드시 뭘 하라고요? 증명하라고요. 뭘 증명하라고? 필재필 격일증을 외웠는지를 증명하라고. 알겠어요? 네. 좋잖아요? 네. 필재필 격일증. 네. 필재필 격일증. 반드시, 그리고 다시 반드시. 뭐라고? 격일증. 격일로, 네.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뭘 증명해야 돼요? 필재필 격일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암기하고 있는지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합격합니다. 네, 필재필 격일증. 아우, 잘 외워지죠? 네, 필재필 격일증. 아우, 잘 외워진다? 네, 필재필, 아우, 좋다? 네, 격일증, 아우, 좋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뒤에 가서 필기노트에 보면은 필재필 격일증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조 2항이죠. 2항에 1항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그러니까 1항에 따라 제기한 행정소송이 무슨 말이죠? 네,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 그렇죠?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인데, 네, 그것이 보상금에 관한 문제일 때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아하, 이 토지 수용 재결에는 수용의 내용과 보상의 내용과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1항만 보면은 보상 쪽도, 그 다음에 수용 쪽도, 양쪽 모두 다. 저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보상 부분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보상 부분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1항에 따라서만 소를 제기하는 거는 수용에 불복해 소를 제기할 때고, 보상에 불복해 소를 제기할 때는 2항의 방식으로 가라. 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항은 수용, 그 다음에 보상은 1항과 2항의 동시 적용.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보상금에 관한 문제일 때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지금 토지 수용 재결이라는 처분에 불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항고소송 제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피고도 행정청을 상대로 해야 되고, 여기서 행정청은 토지수용위원회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는 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청이 아니고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사업시행자를, 다음에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 원고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역시 행정청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해서, 각각 피고로 해서 제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85조 2항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 보니까 이제 좀 와닿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와닿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실 거냐면요. 이 토지수용법의 일시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취소 소송이 있었던 시절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요 2, 3 부분이라고 했죠. 2시기, 3시기.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이 2시기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기. 종전토지수용법입니다. 종전토지수용법. 잘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83조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죠? 83조. 73조. 중앙토지수용연의 재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요게 처분이에요. 처분. 중앙토지수용연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여기 아까 봤던 그 30일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방토지수용연의 재결에 불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1월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연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의 신청 규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73조, 74조. 바뀐 게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을 보시게 되면요. 83조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이의가 있으면 중토 이의 신청하라. 이게 방금 봤던 내용 중에 73조예요. 그 다음에 이 83조 2항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라. 둘 다 뭐예요? 30일이죠. 이 83조 2항 83조 2항이 바로 여기에 있는 74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 종전토지수용법에 73조하고 74조가 합쳐져서 지금의 이의 신청이 됩니다. 지금의 이의 신청.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다시 또 종전법으로 가면 75조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얘가 바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청이 되는 것이고 73조나 74조 지금으로 치게 되면 83조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 원재결이 이제 토지수용 재결이 되는 거겠죠.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게 불당이 아닙니다. 사찰 불당이 아니에요. 부당 알겠죠?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당. 부당. 행정심판이니까 불당 포함되고요. 옛날에 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입에도 잘 달라붙지도 않고 보세요. 그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게 이제 수용재결 부분을 취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은 또 뭡니까? 뭐 양갱입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쓰는 글자지만 이게 다시갱 고칠경이잖아요. 바꿔서 고친다. 경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읽기를 다시갱이라고도 읽고 다시라는 의미로 쓸 때는 고친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경이라고 읽는 거죠. 변갱이 뭡니까? 변갱이. 정신 차리세요. 변경할 수 있다죠. 변경할 수 있다. 이 내용이 85조 여기에 있는 거예요. 84조. 죄송합니다. 84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으면 앞에서는 73조, 74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83조로 합쳐져 있으니까 83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으면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원재결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34조에 따른 재결, 토지수용 재결이 되고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재결의 전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85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85조를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요. 이거죠. 얘는요. 75조의 2예요. 75조의 2. 이게 행정소송입니다. 구토지수용법이죠. 구토지수용법. 이의 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월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여러분 뭔가 짧아. 짧지? 다시 한번 봐봐요. 지금의 85조랑 비교해봐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그럼 뭐 내용 몰라도 뭐가 또 하나 있어.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는 60일 이내, 뭐 한 개는 90일 이내, 뭐 한 개는 60일 이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지금. 현행법은 이렇게 뭔가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소송이 1종밖에 없다는 거죠. 예, 한 종밖에 없어요. 이의 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행정심판으로 이의 신청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 재결, 이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이건 지금 재결주의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재결주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약간 여기에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좀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근로기준법이거든요. 네, 근로기준법 31조 2항에 여기에 재결주의 규정 있잖아요. 여기엔 논란 없죠. 이거는 뭐 애누리 없이 재결주의죠. 1항에 따른 1항의 행정심판이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심판 청구 기한 10일이죠. 그리고 나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이 원처분이 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재결 처분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2항 1항에 따른 중앙노동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뭐라고요? 예,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저 재심 판정은 재결이고, 이건 진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재결주의예요. 그렇죠? 뭐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소의 대상은 재결이다. 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딴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처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죠.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재결주의라고요. 이건 분명히 재결주의인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네, 구토지수용법에 보면요, 이 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대하여 이렇게 좋은데 불복이 있을 때에는 여기서 갑자기 물 타버리네. 불복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다는 것은요, 불복이 있다는 것은 네, 불복을 제기한다는 것이 지금 이게 소외 대상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재결주의로 볼 수 있어? 아니, 이 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있으면 딱 좋은데, 네. 이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하여 불복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말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재결주의야? 네,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건 재결주의다. 그러면서 그 헌법재판소가 다시 이 재결주의는 결국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귀결된다라고 해서 재결주의와 또 전치주의의 관계까지 조명을 해버립니다. 이게 결국 재결주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재결주의가 아니지 않냐라는 사실 의견도 나올 수 있을 법한데, 예, 이걸 재결주의로 봤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구토지수용법에 있는 이 행정소송 규정은요,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85조처럼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90일, 그 다음에 재결 안 거치고죠, 재결 거치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무조건 재결 거쳐야 되고, 옛날에는 무조건 재결 거쳐야 되고, 또 그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인 거야, 한계. 이 차이점이에요. 옛날에는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다. 지금 그렇지 않다. 예, 그거고요. 뭐가 또 바뀌었을까? 여기도 바뀌었네. 요게 행정소송 쪽이 이게 지금 다 바뀐 거예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우선 이 문제 인식부터 가져보세요. 지금 이거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뀐 건 아니에요. 네, 이거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인 건 맞아요. 둘 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인 것은 맞지만, 이건 똑같이 둘 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인데, 두 개를 비교하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구법을 보시니까 이거 진짜 묘하게 생겼어요.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일 때는 상황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뭐 재결주의 적용되든 말든 어쨌든 원처분은 토지 수용 재결이고 거기에 대한 불복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그 토지 수용 재결 안에는 수용의 내용과 보상의 내용과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보상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현행법하고 구조는 비슷하죠.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상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인 경우에 다시 한번 봐봐요. 비교해봐요. 뭐라고 되어 있지? 보상금 증감에 관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일 때는 똑같죠? 네,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일 때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좋아. 그 다음에 기업자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을 각각 비교로 한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일 때는 사업시행자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뭘 느끼셨나요? 차이를? 선생님, 여기는 기업자라고 되어 있고요. 저쪽에는 사업시행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지 마. 알겠어? 네. 대세에 영향이 없는 거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그 사업시행자가 기업자가 사업시행자야. 옛날에 그냥 기업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같은 거예요. 지금 말하는 사업시행자, 옛날에 말했던 기업자, 네,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그러면 어디에 차이가 있죠? 그쵸. 네. 재결청 외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피고에 우선 지금 딱 봐도 피고가 무조건 두 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상하죠? 우선 시작하자마자 공동 피고예요. 무조건 피고는 두 놈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지? 근데 더 웃긴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행정청이 피고에 포함되어 있다. 행정청이 피고에 포함되어 있다.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은 항고소송이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 그러니까 이 재결청, 이게 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그죠? 걔가 행정청이니까 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청을 보면 피고 쪽에서 항고소송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장,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보면 이거 당사자 소송 같고요. 역시 행정청을 보면 항고소송 같고요. 이렇게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보면 당사자 소송 같습니다. 이건 도대체 항고소송입니까? 당사자 소송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피고가 무조건 두 명일 수밖에 없다. 공동 피고. 그렇다면은 뭡니까?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까지 포함해서 총 3명 이상이 무조건 나온다. 3명 이상의 소송 당사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뭐라 불러요? 공동소송이라고 부르잖아요. 원고가 둘 이상이든 아니면 피고가 둘 이상이든 이렇게 해서 당사자가 3명 이상이 되면 우리가 공동소송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뭐 누가 소송 참가를 해서 공동원고, 공동피고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예 법에서 피고를 2명으로 이렇게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공동피고가 지금 필요적이에요. 이게 필요적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필요적 공동소송의 상황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그 이상 평가해서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전 토지수용법 당시에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뭐였다고? 필요적 공동소송이었습니다. 필요적 공동소송. 오케이?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이 재결청은 도대체 뭔가요? 재결청은 뭐라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해요. 네, 어색한 게 당연합니다. 네, 저도 어색합니다. 네, 왜 어색하냐면은 우선은 재결청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위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결주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봐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이 소송을 제기할 때도 똑같아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했잖아요.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전치주의가 적용되죠. 이의 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소송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 보상금 증감소송도 똑같이 행정심판으로 중토위의 이의 신청을 거쳐야만 돼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올 수가 있다고요. 이런 식이야. 처음에 토지소용 재결에서 나한테 내 땅을 뺏어가고 1억을 주겠다라는 보상금을 정해놨어요. 내가 장난 똥 때리냐? 뭐해 지금?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소송을 못 가요. 못 가니까 이의신청을 거쳐요. 이의신청을 거쳤더니 1억 2천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난 2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소송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법률 관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처음에 있었던 원처분이 아니고요. 무엇이요? 이의재결이요. 재결 처분에 의해서 보상금에 관한 채권 채무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치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행정심판의 재결, 이의 신청을 거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니까 지금의 이 당사자송에 이제 당사자 법률관계 다투는 거죠. 법률관계를 만들어 놓은 건 처분이 아니고 재결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따라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그 행정청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라 재결을 행한 행정청이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재결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결청은 누구예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재결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강의 중에나 쓰지 재결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예전에는요, 행정심판법 자체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거하고 재결청이라는 것을 구분을 짓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라고 했었죠? 만약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요, 얘네는 심리 의결까지만 합니다. 심리 의결까지. 얘네는 그냥 내부적 판단만 해요. 내부적 의결 기관일 뿐이에요. 마치 징계위원회처럼. 그러니까 내부적 판단만 해요. 징계위원회는 단순히 내부적 의결 기관에 불과한 것처럼 옛날에는 행정심판도 그렇게 봤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냥 내부적 심리 의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의결을 하면은 이런 결론 내리자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재결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의사표시로서 재결이라는 걸 행하는 재결청은 따로 있고, 이 재결청이 서울특별시장이었었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이게 2008년도 2월 29일 전까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합시켰다고요.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무엇도 합니까? 재결도 동시에 하잖아요.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를 단순한 내부적 심리 의결기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외부적 심리 재결기관이라고 말하죠. 내부적 의사결정과 함께 외부적 의사표시까지 동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엔 뭐였고? 내부적 심리 의결기관이었고, 지금은 뭐고요? 외부적 심리 재결기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심위와 재결청을 언제나 구별해서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구별해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결청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즐겨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보상금에 관해서 지금 다투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보상금의 액수에 불만이 있을 텐데요. 그럼 이 보상금의 액수는 누가 정했냐? 처음에 그 수용재결 처분에 의해서 정해졌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재결주의를 정해놓고 있으므로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이고, 이의재결을 거친 후에 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재결 처분인 이의재결에 의해서 정해진 보상금, 거기 불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보상금을 정한 놈 나와 임마, 나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누구를 불러야 된다? 지토위를 불러야 된다? 중토위를 불러야 된다? 처분청을 불러야 된다? 재결청을 불러야 된다? 재결청을 불러야 된다. 재결청. 걔가 1억 2천만 원 걔가 정한 거니까 걔를 불러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재결청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행심위와 재결청을 구별했기 때문에 표현을 굳이 저렇게 재결청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지금 피고가 무조건 2명이 되고 있다. 피고가 무조건 2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동피고, 즉 3명 이상 당사자가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고 있다. 당시에 이렇게밖에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쪽에 행정청이 피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치 항고소송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가 피고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마치 당사자 소송처럼 보이고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당사자 소송의 형식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저놈의 행정청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디 갔어? 네, 이때 당시에는 이 시기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기가 이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죠. 우리 봤던 거 85조 2항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 사업시행자,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알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당사자성의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여기 행정청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여기서는 보상금을 취소송으로 다툰다. 여기서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다툰다. 그런데 여기는 형식적 당사소송이 아니고 여기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 상태이다. 이게 1시기와 2시기와 3시기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